이번 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5조 달러 무역시장 열렸다. 사실상 첫 한일 FTA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되어 있는데, 이것은 대아세안 수출액을 늘리는 동시에 일본과 맺는 사상 첫 자유무역 협정 FTA입니다. 자, 전 세계 인구, 교역, 국내 총 생산량 의 30%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블록에서 관세가 인하되면서 한국의 수출 증가에 탄력을 붙일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참여하는 국가들은 관세율을 크게 낮추게 되는데요. 최근에 공급망을 혼란 극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. 영내 수출이 2%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, 실질 GDP가 0.14포인트까지도 늘어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일본과 아세안과의 교역이 달렸다는 분석이 있고요. 기존의 FTA를 체결하지 않은 만큼 일부 품목에서는 큰 폭의 관세가 인하가 될 것이고, 아세안 지역에서도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, 합성 스테이플 섬유, 그 다음에 폴리스터 직물 관세를 바로 0%로 인하를 받습니다. 자, 물론 소주 그리고 막걸리에 대한 일본 관세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는 만큼 주류 시장에서도 한일 기업의 본격적인 경쟁이 또 시작이 될 거고요. 다만 자동차와 기계, 민감 품목 등에서는 관세 철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자동차, 가전 이런 주력 수출 품목은 베트남이나 아세안 지역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고요. 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, 태국에는 안전벨트, 에어백, 휠 등 자동차의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를 했습니다.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최대 40%의 관세를 매겼지만 이거를 없애는 FTA 체결입니다.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본광, 형광 등에 대해서도 기존 5%였던 것을 0%로 낮추고요. 철광관 20%, 도금 강판 10% 등에 대해서 관세가 철폐가 됩니다. 자, 최대 30%에 달하던 냉장고와 세탁기도 최대 25%에 달하던 에어컨에 대해서도 철폐가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든 좀 집약되어 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다 갖고 올 수는 없지만, LG전자, 삼성전자, 일단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. 그다음에 철강 쪽 이제 포스코, 그다음에 세아제강, 동부제강, 그다음에 KG 동부제철, 동국제강이죠. 네, 이런 회사들이 일단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, 이 소주와 막걸리이기 때문에 하이트진로, 그 다음에 롯데칠성, 그 다음에 제주맥주까지 이렇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일본 식품에 적용해온 수입 규제도 철폐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, 우리가 또 갖고 온 게 있으면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좀 없습니다. 자, 이것과 별개로 CPTPP의 가입도 추진합니다. 네, 말이 좀 어렵죠. 네, 4월에 제출할 계획이고요. 이것은 캐나다, 멕시코, 칠레, 페루를 상대로 광역 FTA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. 또 그렇게 맺게 되면 또 그때 기사가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몇 가지만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. 네, 먼저 철강 쪽 보시면 포스코고요. 포스코는 제가 지난번 그 보고서 올려드렸다시피 이제 지주사 전환 때문에 시장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고, 우선적으로는 이 포스코에 대한 철강 관세도 많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피크아웃보다는 이제는 피크아웃이 사라지는 거치는 상황이 오고 됩니다. 네,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수익성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현대제철도 한번 갖고 왔고, 또 수소 쪽으로도 같이 좀 몸에 갖고 있는 회사니까. 그리고 제가 그 보고서도 읽어봤을 때 현대제철은 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. 5만 한 7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5만 5천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봐도
무난히 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나 싶고,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도 그 럭스틸이라고 하는, 럭스틸 맞나요? 네, 그 이제 그 철강 쪽으로 그 매출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괜찮다. 다만 이 전에 엄청난 상승 이후에 특별한 모멘텀을 얻고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게 피크아웃이 아니냐 우려였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지를 좀 받을 것 같아요. 요 기사들 때문에. 네,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크아웃이 아니라 상승하게 되는 여러 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좀 움직이시고요. 특히 KG 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수혜가 될 수 있죠. 재무 개선에 큰 폭의 재무 개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도 저점이고 제가 원래 살려고 했었던 가격도 요 구간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살만한 가격대가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현대차 마찬가지 자동차주에서 그나마 몇 안 되는 수혜주죠. 자, 그다음 만도도 마찬가지입니다. 만도 부품 회사 중에서 만도. 물론 현대위아라든가 현대모비스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그냥 만도만 갖고 왔습니다. 왜냐, 자율주행하고도 관련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. 물론 물적 분할이 이미 되었고 IPO가 또 기다린다는 이제 뭐랄까요,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는 아니고 아마 내년쯤에 아마 할 예정이긴 하지만, 그 다음에 코로나의 집중적 타격을 굉장히 크게 받은 하이트진로입니다. 하이트진로. 지금 거의 뭐 밑에서 기고 있는데, 물론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인하할 수는 있지만 이제 일본 맥주도 이제 인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경쟁 상황으로 갈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체킹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제주 맥주는 그냥 한번 갖고 와봤고요. 이것도 거의 롯데렌탈과 비슷한 느낌이죠.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반등은 한번 주지 않을까. 그러니까 모든 그 신규주들은 정말 아닌 주식 빼고는 한 번씩 반등을 주거든요.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시가총액이 1,000억 원대고 상장했을 때는 거의 한 2,000억 정도는 됐을 텐데, 주식수도 뭐 그렇게 뭐 적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 주가가 떨어질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. 그래서 앞에 이 관련되어 있는 이 협정을 어떤 회사가 어떻게 잘 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, 저는 웬만하면 철강 쪽에 힘을 주고 싶습니다. 세 파트 중에 힘을 주라고 하면 철강주에 힘을 줄 거고,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세아 베티스라는 회사도 있고 또 철강 쪽으로는 또 여러 회사가 더 많죠. 그래서 그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셔도 되고, 아니면 가장 대장주인 포스코 혹은 현대제철, 동국제강, 그다음에 KG 동부제철, 뭐 요 정도, 그다음 세아 베티스까지 요 정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